안녕하십니까, 임 사장입니다. 종신보험 소비자 정보 보도자료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어떤 기사들이 나왔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 1로 나온 기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보험금 4천만 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4천만 원에 대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재가입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천만 원 증액시킨 거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보니까 일시납이었고요. 했는데 해지한국금으로는 2,141만 6,590원을 그날 당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 환급금을 거기에다가 1,300만 원을 보태서 3,515만 1,500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납이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처음에 2019년 6월 21일 날 2,691만 1,600원을 일시납으로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가입을 했고요. 해약은 2020년 10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1,300만 원을 보태서 3,515만 1,500원을 납입해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의 보험을 다시 재가입을 했는데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4천에서 5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을 더 받고자 보험료 1,300만 원을 더 냈죠. 이제 이 기사에서도 이게 뭐지? 라는 건데, 이제 저도 이걸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 근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뭘까? 뭐 이걸 이제 가입하신 설계사분이 한번 인터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이거 보험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그냥 수수료 받기 위해서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정이율이 변동이 된 것도 아니고요. 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납으로 했다라고 하면 해지환급금을 좀 뭐 받아서 쓰자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일시납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도 돈을 낸 거죠. 신규 계약도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절약이 됐다라기보단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례가 기사에 나와서 거의 사기 수준이다. 코미디다. 뭐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코미디라고요. 제가 봐도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하는 설계사가 좀 계약자를 기망하지 않았나, 좀 속여서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서 수수료를 하지 않았냐. 뭐 물론 기존의 계약이 자기 계약이 아닐 확률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날려버리고 조금 더 기망했다, 속였다는 거죠. 속여서 재가입시키지 않았나. 이건 수수료를 좀 노린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러니까 이게 욕을 먹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기사에서나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 사망보험금 6,500만 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인 종신보험을 신규 가입했다. 자, 감액을 한 거죠. 6,500만 원짜리 사망보험금을 반으로 감액을 했는데 해지한 계약은 2015년 6월 17일 날 했고요. 납입된 보험료는 총 3,494만 원인데 해약일이 2020년 11월 27일. 해지환급금을 1,400만 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달 당일 새로운 월납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 이거 또 보죠.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라고 봤을 때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고객이 날짜를 이렇게 유추해보면 2020년 11월 27일이면 주식 시장이 막 좀 이제 소강 상태에다가 막 올라가던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식 하고 있을 때 또는 뭐 코인 하고 있을 때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해야겠다. 이거를 해약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설계사에게 이거를 해약에 대한 거를 문의를 해서 해약한 돈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사가 그러면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자. 그러면 보험료는 29만 1,200원에서 30만 3,000원이니까 얼마 차이 없다. 비슷하다. 라고 하고 사망보험금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같은데 왜 반으로 줄었지? 네, 납입 기간이 10년짜리고 새로운 계약은 5년짜리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정이율이 예를 들어서 3.25에서 2.75 좀 떨어졌죠. 이거 고객이 약간 손해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율이란 뭐냐면 예금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쌓이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돈이 쌓인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종신보험에 그렇지만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쌓아가는 이자가 3.25에서 2.75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고객은 손해를 보시는데 이렇게 화면상으로 숫자상으로는 보험료는 뭐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한 뭐 12,000원 정도 올랐고 해지한급금은 일단 돈을 받았고 자 5년을 냈잖아요. 자 2015년에서 2011년 5년 정도를 냈으니까 이제 남은 5년 동안 이렇게 내면 사망보험금을 줄이고 너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사망보험금은 좀 유지하자. 그래서 요 사례는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지 않나. 이거를 뭐 사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까 사례 1에서는 왜 그랬지? 라고 하지만 사례 2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해지를 안 하시는 게 좋죠. 5년만 더 내시면 6,500만 원에 대해서 되시는데 지금 3,0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1,400만 원은 받았지만 돈이 줄었다. 이거는 고객에게는 좀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조금 놓치고 간 내용이 아닐까. 아마 이거는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설계사가 설득하다가 고객이 돈 필요하다고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뭐 빨간 도장 찍어갖고 주의해라 사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예정이율이란 손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동일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했다. 자, 이것도 사례 2와 비슷하게 이거 얼마나 가입한 거야? 14년? 15년, 14년을 가입했네요. 14년을 가입해서 이제 6년만 납입하면 되는데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돈이 필요한데 이건 말리는 게 맞고요. 근데 뭐 고객이 사실 말린다고 되진 않습니다. 저희 같으면 말리는데 이게 고객분들이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가는데 이거는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보험료는 일단 2배로 올라갔죠.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동일해졌고요. 단지 중간에 내가 해지한급금을 받았지만 이분이 돈을 99,000원, 약 10만원 정도를 6년만 더 납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종신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해약을 하고 새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설계사에겐 땡큐입니다. 설계사 땡큐. 그렇지만 고객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고객이 막 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설계사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고객이 막무가내로 좀 해갖고 설계사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볼 수는 밖에 없는데요. 고객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정이율 4.5%, 2.75로 줄었죠. 이자가 줄었다는 거죠. 자, 요새 같은 시기에 4.5% 이거 어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정이율.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정이율이 이제 최저보증이율을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앞에 보는 예정이율이 중요하다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6년만 납입하면 됐다. 그런 거죠. 6년만 납입하면 끝날 거를 다시 20년을 또 가야 됩니다. 차라리 6년 내고 그 이후에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죠. 자, 이런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고객분들이 좀 챙겨야 하셨을 거. 보험료. 내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보험료 총액이 더 내는 거 아니야? 그럼 리모델링에 효과는 없죠. 자, 그러나 리모델링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소득이 올라가서 나의 보상 금액을 올리려고 했을 때 이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를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추가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험을 하면서 생애주기에서 20대 때 버는 돈, 30대 때 버는 돈, 40대 때 버는 돈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러나 보험료를 아끼려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놓고 보험료가 낸 돈이 올라간다.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이 소멸된다.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금, 이거 정말 중요한데, 고객분들이 옛날 보험이 좋은 거를 잘 모르세요. 무조건 리모델링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입했던 특약이 이제는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가급적이면은 기존의 보험들은 살려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낼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감액을 좀 통해서 보험을 정리를 좀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다시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면 갈수록 좋은 특약들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정이율이라고 하잖아요. 예정이율 중에도 이제 특별히 보셔야 될 게 최저보증이율을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뭐 고정이율이 있었어요. 최저보증이율, 고정이율이 7.5%짜리 이런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약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최저보증이율이 3%짜리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거 절대로 해약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보증률 2.5% 이것도 사실은 해약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은행에 가서 2%짜리 금리 지금 있으신가 한번 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저보증률이 얼마인지, 예정이율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고요. 최저보증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되고, 점점점 저금리 상황에서 물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한 5년, 10년 동안에 현재의 금리에서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어렵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니까 금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 보셔야 되는 보험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특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최저보증률에 대한 내용을 꼭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호구가 되지 않는 고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고객과 얼마나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지, 고객을 위한 설계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